안녕하세요. 리플 XRP 조격차입니다. 8월 2일 오전 5시 40분입니다. 먼저 어젯밤 9시 30분에 발표된 7월달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파월 의장이 FMC에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 판단 기준의 핵심이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4, 5, 6, 7월 달에는 예측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잘 돌아가고 있고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금리 인하의 명분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달 고용지표가 8월달에 발표가 되었는데 일자리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명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FMC 회의 직후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기존 60%에서 38.4%로 확 내려갔다가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78.7%로 더 올라갔다. 즉 시장은 지금 9월달 금리 인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 이게 3, 4, 5, 6월 달에는 미국 정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을 임시로 채용하는 그런 일자리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제 민간 부분에서 일어난 정확한 데이터가 잘 반영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더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장난쳤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반영이 되었고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도 하락을 했고 S&P 1.6%, 다우 마이너스 1.23, 나스닥 마이너스 2.24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에 매출 수요가 감소될 경향이 있다. 그게 당장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성. 금리 인하를 해야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하는 금리가 싸지니까 우호적인 환경인데 반대로 얼마나 어려우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냐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좋지만 당장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 주식 코인 시장에는 선반영이 되었다. 선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자 4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XRP 같은 경우 상승 후 조정을 받았고 비트코인도 보시면은 조정을 미리 선반영이 되었죠.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금리가 내린다. 그러면은 시장에 또 선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코인 시장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이 순간에는 경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면은 일자리가 저렇게 안 늘었을까 해서 투자 시장이 모두 일제히 하락을 하지만은 이것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명분이 더 공고해지면은 돈의 가치, 달러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비트코인이나 XRP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아주 간략하게 보시면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7월 달에 내내 역김프였습니다. 역김프란 것은 XRP 지금 업비트와 바이낸스 가격 기준으로 비교를 해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비트가 아니고 OKX를 보더라도 김프는 똑같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이 김프의 개념이 해외 거래소는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나 OKX나 여기 보시면은 비트겟이나 보시면은 거의 가격이 일정하고 한국만 좀 차이 나는데 이것도 정교하게 세팅된 값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역김프란 것은 한국 가격이 더 싸다는 겁니다. 외국 거래소 가격이 더 비싸. 근데
비싸고 그것이 7월달 흐름이었는데 8월달 접어들면서 어제 7월 31일부터 뭔가가 역김프가 축소되고 서서히 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오히려 한국 거래소가 더 비싼 김프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입니다. 총 거래 볼륨은 42억 8천만 달러. 그 가운데서 한국 거래소의 원화의 구성비는 21.62%. 요 추세는 최근 7월 초에는 낮았다가 7월 말에는 올랐다가 조금 축소되었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여드리면은 요게 7월 달에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총 거래 볼륨이고 원화의 구성비입니다. 이게 총 거래 볼륨이 이게 빌리언 달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많았을 때는 7월 19일 날 119억 달러죠. 그때 원화의 구성비가 27%, 많을 때는 32%까지 갔었습니다. 7월 초에는 보시는 것처럼 20% 이하를 구성하다가 7월 중순부터 올라갔다. 요때에 XRP 가격을 보시면은 일별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죠. 7월 초부터 쭉 올라가죠. 구성비가 낮다가 요게 이제 XRP 가격과 그 다음에 원화의 구성비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동이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을 XRP 가격이 올라갈 때 원화의 구성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더불어서 반대로 XRP 가격이 급락할 때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도 원화의 구성비는 높고 XRP 가격이 이렇게 바닥권일 때는 원화의 구성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오시면은 분석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